어린 왕자님들 안녕하세요. 챕터 8입니다. 제8장입니다. Flowers are so inconsistent. 여기 그 consistent는 일관된 변함없는 그런 형용사인데요. 그 앞에 접두사 in이 붙었네요. 그래서 반대가 됐습니다. 모순된 변덕스러운 그런 형용사인데 꽃들이 너무나 변덕스럽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꽃이 그 생텍쥐페리가 사귀었던 여러 여인들의 그런 성격이라고 할까 특성을 나타내는데 단순히 그러한 그 생텍쥐페리가 만난 여성들을 넘어선 메타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I soon learned to know this flower better. 나는 곧 배웠어요. 무엇을 배우냐? 아는 것을 배웠다 이거예요. 노의 목적어가 this flower, 이 꽃을 아는 것을 익히게 되었다. 어떻게 better, 더 잘 이 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learned의 목적어가 to know인데 이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서 learned의 목적어가 되어 있고 또 이 부정사의 know의 목적어는 this flower고요. 그게 더 잘 이 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배웠다, 노력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On the little princess planet, 어린 왕자의 별에는 행성에는 the flowers had always been very simple. 꽃들은 언제나 had been 과거 완료네요. 매우 단순했어요. 단순했다. 그런 심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심플했느냐 하면은 they had only one ring of petals. 그 꽃들은 오로지 하나의 둥근 꽃잎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one ring, 반지, 둥근 원 이런 걸 ring이라고 하는데 one ring of petals, 그 꽃잎이 하나의 둥근 잎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꽃이 있는데 이게 둥근 잎새가 이렇게 있네요. 그것이 only one ring of petals가 되겠습니다. They took up no room at all. 그 꽃들은 took up 차지하고 있었다. No room, 이게 부정이니까 이게 반대가 되겠죠. 차지하지 않았다. 이게 자리, 공간, 그것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장소가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이 됩니다. took up, take up인데요. 여기에 보면 take up arms, 무기를 들다. take는 취하다, 잡다니까 up, 그러니까 위로 잡아 올렸다. 무기를 들었다, 들다 이런 뜻이고 take up courage, 용기를 내다. take up room 하면 장소를 차지하다. 그러니까 take up에 대해서 몇 가지 뜻을 좀 예시를 해봤습니다. They were a trouble to nobody. 꽃들은 그 trouble, 폐를 끼치다,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왜 부정이 됐느냐? to nobody가 이게 부정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부사, 부정대명사 나오면 본동사가 이렇게 부정이 되죠. 이게 꽃들은 아무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Flowers are so inconsistent. 꽃들은 너무 모순돼요. 변덕스러워요. 대체로 미인은 서구의 영문학에 표현된 걸 보면 오만하고요. 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만하고 허영심이 강하고 변덕이 심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생텍쥐페리가 사귄 참 또 자기 아내가 된 여인도 좀 이런 측면이 있다고 이 챕터 8에서 그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화의 오류가 생기겠지만은 생텍쥐페리가 만났던 여인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근원적으로 미학적인 존재이고 그런 의미에서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다룰 사람도 있어요. 극락조 같은 걸 보면은 그 수컷새가 엄청나게 그 아름답습니다. 그래가지고 암컷을 꼬시기 위해 가지고 그 노력하고 그 털을 고르고 총천연생의 아름다운 그 깃털을 이렇게 다듬고 하는 걸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해하고 우주를 이해할 때 일반화의 오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인은 우주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뭐 이의가 있습니까? 161번 푸트노트. I soon learned to know this flower better. 나는 이런 꽃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해 봤어요. 아주 중요한 그 대목입니다. 꽃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곧잘 하면서도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에 관하여는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떼쥐페리는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이 8장에 보면 충분히 그 생떼쥐페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They had only one ring of the petals. They took up no room at all. They were trouble to nobody. 꽃들은 오직 하나의 둥근 꽃잎을 아주 소박하게 욕심없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혀 이런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않는데요. 소박한 꽃들은 처음에는 주위와 어울려 별로 자리도 차지하지 않았고 했는데, 이제는 문제는 더 이뻐지면, 아름다운 꽃이 되면은 점점 복잡하게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꾸미면서 다른 타자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고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꽃들의 모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에 they would or fear, 이건 would는 어떤 경향 습관을 나타내죠. 나타나곤 했다. 어디에? In the grass, 잔디에서 나타나곤 했다. 어떤 꽃들은 말이에요. 잔디나 풀에서 이렇게 스스로 핍니다. 나타나곤 하지요. And 그리고서 by night, 밤에는 they would have faded peacefully away. 그 꽃들은 밤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현재 완료네요. 사라졌다 이거예요. peacefully, 조용하게 사라졌다. 사라진다고 하는 말도 예고도 없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통 꽃들은 소박하게 그 존재를 나타낸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예뻐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But one day, 그러나 어느 날을 one day, from a seed blown from no one knew where, 씨로부터 어떤 씨냐면은 blown, 블루의 과거 분사네요. 과거 분사가 seed의 뒤에 와서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날아온 씨. 어디에서 날아왔느냐? from no one,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날아온 씨로부터 a new flower, 하나의 새로운 꽃이 had come up, 싹이 떠올랐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표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날아온 씨로부터 새로운 꽃이 had come up, 이렇게 싹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And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had watched, 과거 완료네요. 뭐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죠. 덜렁 한번 본 게 아니고 very closely, 매우 가깝게, 친밀하게 옆에서 관찰을 하고 자세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그렇게 had watch 했느냐? Over this small sprout, 이 조그만한 싹, 그 꽃이 피려면 싹부터 시작해야죠. 이 작은 싹 그 위에를 아주 이렇게 가깝게 머리를 숙여서 had watched, 관찰을 해봤네요. 이 which 관계대명사는 이 스프라우트 앞에 있는 선행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싹이라고 생각하시고 직독직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해야 합니다. 그 싹이 was not like, 무엇을 담지 않았었다 이거예요. 뭘 담지 않았느냐? like의 전치사의 목적어는 any other small sprout입니다. 어느 다른 작은 싹과 전혀 닮지 않은 그런 작은 싹이 돋아났다 이거예요. 이상하죠? On his planet, 그의 행성 별에는 어느 다른 조그마한 싹과 다른 비슷하지 않은 그러한 그 조그마한 싹이 돋아났는데 그것을 어린 왕자가 아주 그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In might you see는 삽입구로 조리 들어가 있는 거 당신이 알다시피 그것은 might have been, 현재 완료네요. 하나의 새로운 종류의 바오밤 나무가
나무였는지도 몰라요. 그런 마이트의 쓰임새가 그래, 조동사가 그러네요.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럴 가능성도 있고 저럴 가능성도 있고 확정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왕자가 살펴보니 그 새로운 꽃은 마치 이 바오밥 나무와 비슷하게 보였다는, 관찰됐다는 거예요. 바오밥 나무는 아시죠? 그동안 다른 챕터를 통해서 그 절대신을 상징하고 대제국주의를 상징하고 물량적 자본주의를 상징하고 또 교도적인 공산주의를 상징도 한다고. 이게 바오밥 나무의 메타포의 그 다의성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한 가지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푸트노트를 봅니다. But one day from a seed blown from no one knew where, a new flower had come up. 그러나 어느 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날아온 수상쩍은 한 씨앗에서 말이에요. 하나의 새로운 꽃이 싹 돌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인간이 탐욕과 허영심에서 생긴 거대 담론적 어떤 절대신의 종교를 말해요. 그리고 유혹적인 성의 메타포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날라왔다.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이 자연에서 생긴 게 아니고 인간의 이 머리가 문제죠. 이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상쩍은 어떤 씨앗이 날라와서 그 머릿속에 자라기 시작했다. 그게 신관념이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무서운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의 신은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 아주 무섭다. 아주 힘이 세다. 전지전능하다. 우주세계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너희들을 다 천국에도 지옥에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절대 신의 담론이 신화가 생긴 거예요. 이런 거대 담론의 절대 신의 종교, 이것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물량적 거대 자본주의와 또 거대 제국으로 나타나서 약한 건 다 그냥 정글의 법칙대로 다 그냥 집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문학은 의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보러 뭐라고 하지 마세요. It might you see have been a new kind of baobabs. 그것은 그대가 알다시피 말이야, 일종의 새로운 바오밥 나무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각주 163에서 언급한 거대 담론적인 절대신의 종교와 아주 파괴적, 파국적, 유혹적인 그런 성의 메타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도 침략적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폭력적이고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이나 폭력이 종교의 절대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졌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생텍쥐페리는 거대 담론의 거대 절대 종교야말로 침략적 대제국주의의 정신적 시원이고 기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간단히 예를 들어서 독일의 그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된 정신적 배경, 제국주의의 배경에 보면은 그 배후에 철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겔의 정반합의 절대이성의 자기전개로서의 그런 역사 철학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게르만 민족의 우수한 그런 두뇌, 그런 문화, 철학, 종교를 미견 다른 나라 종교의 침략의 정신적 그런 뭐랄까 이론이라고 할까 그런 배경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반합의 절대이성의 자기전개 역사 철학은, 헤겔 철학은 어디에 뿌리를 두었느냐. 제가 한 학기 동안 꼼꼼히 좀 읽어보니까 헤겔의 철학의 그 근원이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신의 그런 역사 신학의 뿌리를 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런 얘기 길게 다 할 수는 없고 특별히 인간에게 행사해온 종교의 치명적인 폭력성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이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목마른 문제에 대한 해답에 있어서 절대신은 목을 졸라매버려요. 우리 존재의 독특한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가림막으로 가려주게 되는 거예요. 뭐 종교에서 뭐 신의 계시라고 해서 리빌레이션, 계시 종교다, 뭐 계시 신학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밝힌다는 계시는 그 가리워진 걸 밝힌다고 말해요. 근데 그걸 역으로 해석하면은 인간 자신을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가림막을 치는 것이 뭐냐면은 소위 절대신의 계시 종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문학은 뭐 이것저것 호기심을 가지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집어 보기도 까보기도 하고 엎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성의 존엄성이라고 생각하고 위대한 특징이라고 보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뭐라 하지 마요. 단 한 번뿐인 자기 자신이 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절대신의 계시일 수 있다. 인간은 단지 신의 피조물이나 노예로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신이란 존재는 없는 것이죠. 헛개빈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런 절대신의 권위를 빙자하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신노릇을 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깔뱅이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양심적인 그런 학자나 사상가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 대목이 있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또 길게 할 수는 없고. The slope soon stopped to the glory. 그 작은 관목은 말이에요. 나무는 곧 멈췄다 이거예요. 자라는 걸 멈췄다 이거예요. And began to get ready to produce a flower. 무엇을 멈추고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Get ready, 준비하는 것을 시작을 했다네요. 무슨 준비냐. 뒤에 명사적 용법의 형용사가 나왔네요. 꽃을 생산하려고 하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꽃을 피우려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프로듀스, 생산하다, 생기게 하다. 뒤에 꽃이 있으니까 꽃을 피울 준비를 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네요.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는 후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어린 왕자이겠죠. 되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린 왕자는 was present,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어린 왕자 꽃이 피는 현장에 바로 옆에 있네요. 참석을 했네요. 그게 was present예요. At the first appearance, 첫 번째 출연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 이거예요. 뭐 남의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현장에서 있었고 전선에서 있었거든요. 생테쥐페리가. At the first appearance of a huge bird, 이 거대한 싹의 첫 번째 출연하는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다 이거야. 리틀 프린스가 말해요. huge bird, 거대한 그 새로운 그 꽃봉오리, 사람을 정신을 홀랑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이거예요. 종교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뭐 극락을 가게 해준다는 동, 천당을 가게 해준다는 동, 만사 형통을 하게 해준다는 동, 거대한 그런 욕망을 그냥 신의 전능한 힘으로 단박에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또 단박에 깨달아서 우주의 모든 비밀을 통달하게 해준다나요. 또 저는 그런 걸 잘 안 믿어요. 생테쥐페리도 비슷하게 안 믿는 것 같아요. 생테쥐페리가 그린 어린 왕자의 그 그림을 보면 잘 안 믿는 얼굴 모습이야. 빼딱하니 고개를 갸우뚱해서 냉큼 쉽게 안 받아들여요. 그런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해요. 나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봐요. 인간성의 존엄성이라고 봅니다. felt, 느꼈다 이거예요. at once, 한 번에 단박에 느꼈다 이거예요. 무슨 감이 온 모양이네요. felt의 목적절이 나온 것 같으네요. That some sort of miraculous apparition. 여기 sort는 종류, 어떤 종류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냥 해석해서 뒤에다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기적적인 그런 출현, apparition은 귀신, 정령, 유령, 신 이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출현, 신의 출현, 마귀의 출현, 천사의 출현, 이게 miraculous apparition이에요. 사람의 정신 놓을 수밖에 없어요. 홀랑 거기에 넘어가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한 어떤 종류의 기적적인 그런 귀신, 신, 무슨 천사의 출현 이런 것이 must emerge from it. 그것에서 이렇게 나타나고야 말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린 왕자가 느꼈다는 거야. 이런 성부, 성자, 성신, 절대 신의 종교가 탄생하니까는 무시무시한 일이 역사에 일어날 것 같아. But 그러나 the flower was not satisfied to complete the preparation for a beauty in the shelter of a green chamber. 그러나 그 꽃은 was not satisfied, 만족하지 않았대요.
꽃은요 더 이뻐지려고 해요. 자본주의의 본성은 더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flower was not satisfied. 만족이 없어요. 더 하다가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to complete. 완성하려고 완성하는데 만족이 없었대요. 뭘 완성하냐. complete의 목적어 the preparations. 준비를 끝내면서 만족이 없었다는 것 같으네요. for a beauty.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예비하는데 준비하는 걸 완성하는데 아이고 이 정도도 부족하고 좀 더 해도 더 이뻐지고 싶고 더 갖고 싶어 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만족이 없었다네요. 그 미를 어디에서 준비를 했느냐. in the shelter. 은신처 해가지고 다른 놈들이 구경할 수도 없는 은미 이런 곳에서 그런다 이거야. 모든 총재는 은밀한 비밀스러운 방이 있어요. 신을 만나는 방이 있다 이 말이에요. of her green chamber. 녹색 방에 그 은밀한 장소에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준비해가지고 완성하려고 했는데 그냥 썩 만족스럽지가 못한 것 같아요. 더 이쁘지 않은데, 더 아름다워지 않은데, 더 가지 않은데. She chose her colors. 그 여자는 말이에요. 골랐어요. 선택을 했는데 뭘. 색깔, 옷 색깔, 예쁜 옷을 골라 잡느라고 시간을 또 끄네요. With the greatest care. 가장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말이야. 그 옷의 색깔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녀는 가장 최대의 정성으로 그녀의 색깔을 골랐어요. 물론 절대종교의 미인의 다의적 메타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의미합니다. 미인은 결코 자신마저도 만족하지 않은 화장으로 몸단장을 다 마치고 마침내 화려한 외출로 현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상 종교만큼 오랜 시간과 지극한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거대 경전과 정교한 교리체계를 세련되게 다듬어가지고 말이에요. 역사에 출연한 것은 아마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잘 했어요. 저보러 뭐라고 하지 마세요. 생텍쥐페리가 위에 텍스트에서 길고 자세하게 표현한 이유는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의 거대 경전과 말이에요. 8만 대전경을 자랑해요. 정교한 교리체계에 말이에요.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정신이 깜빡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에 혹시 몸담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생텍쥐페리의 호기심, 의문 이런 것을 너무 뭐라 하지 말고요. 이런 호기심이나 회의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마음을 열고 차이의 다름도 다른 생각도 존경해서 살펴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She adjusted. 조정했어요. 또 다듬고 세련되게 다듬고 교리체계를 남의 종교하고 만들려고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종교의 시장은 더 격렬해요. 그 파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세요. 온건파가 강경파하고 전쟁을 해대요. She adjusted her petals. 그 여자의 꽃잎을 조정하는 거죠. one by one 하나씩. She didn't wish.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To go out into. 세상 속으로 외출하기를 원하지 않아. 최대한 이쁘게 멋지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세상에 자랑스럽게 화려하게 외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all 럼플은 머리가 헝클어졌거나 옷매무새가 헝클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헝클어진 채로 세상 속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완벽하게 화장을 해서 나가고 싶은, 꾸미고 나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Like the field poppies. 들판에 양귀비꽃처럼 그렇게 헝클어진 머리가 좀 꽃들처럼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들, 아름다운 미인들이 특히 그렇고요. 그 아름다운 미인으로 상징이 되는 그런 종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It was only in the full radiance of her beauty. 그것은 오로지 풀가동해야 돼. 그러니까 최고의 눈부실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딱 출연하려는 거죠. 그 여자의 그 여자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눈부실 때 오로지 출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트의 내용은 뒤에 있네요. That she wished to appear. 그 여자는 원한다는 거야.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눈부실 때 풀가동해가지고 풀 레디언스 눈부실 때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Oh yes. 그래요. She was a coquettish creature. 요염한 생명체예요. 그 여자는.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잘 표현한 것 같으네요. 요염한 생명체. 거기에 생명 보존의 계책이 들어있죠. And her mysterious adornment. 신비스러운 그 꾸민 그 화장. lasted 계속됐어요. For days and days. 여러 날 동안 막 계속됐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화장하고 나오는 거 깝깝해 죽겠어요. 계속해요. 빨리 나오라게도 뭐 듣지도 않아요. Then one morning,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exactly at sunrise, 정확히 그 해가 뜨는 그 시간에 말이야. 그 나타날 때도 그 때에 그 화려한 그 태양이 뜰 때 얼마나 눈부십니까? 그 배경이 딱 제대로 되어야 나타나는가 보네요. She suddenly showed herself. 그 여자는 갑자기 막 자기 자신을 막 showed 보여줬다 이거 출연했다는 겁니다. Oh yes, she was a coquettish creature. 그래요. 그녀는 요염한 생명체예요. 조금 깊은 얘기를 해봅시다. 진화 생물학에서는 인간 진화의 가장 중요한 핵이 바로 종족 보존의 경쟁과 이에 따른 성적인 매력, 성징 체계의 발달을 강조해요. 진화 생물학 공부해보면 그럽니다. 그 진화의 핵이 뭐냐? 성적 매력이에요. 그래가지고 꼬셔서 자기 씨를 생산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텍스트에서는 옷을 천천히 입고 골라 입고 꽃잎을 하나씩 조정한다든가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든가 말이에요. 신비로운 꾸민 화장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요염한 생명체로 태양이 떠오를 때 맞춰가지고 말이에요. 눈부시게 나타난다는 거야. 생텍쥐페리가 묘사한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자기 안에 꼰술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였대요. 그런데 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이면의 가시가 좀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찔러댔었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여인을 바오밥 나무에 빗댄 거 기억하시기를. 너무 변덕스럽다는 것은 그들 커플의 관계를 엿보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녀와의 사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데 어린 왕자의 그 문학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네. 상상해 보시기를. And after working, 그런 작업을 한 후에 말이에요. 무슨 작업을 했을까? With all this painstaking precision. 모든 이러한 고통스러움, pain, 고통을 드리는 말이에요. 수고가 들어가는 그 정밀성. 화장을 할 때도 얼마나 정밀하게 자세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precision이 정밀, 정확성 말이에요. 이런 걸로 after working. 화장을 한 후에 작업을 한 후에 나서잖아요. 근데 여기 재미나는 말이네. She yawned. 근데 그 이쁜을 가지고 하품을 또 해야 되네요. 그게 무슨 때다는 거죠. Oh, I am scarcely awake. 그렇게 화장을 잔뜩 오랜 시간 하고서 나와서 하는 말이 나 지금 방금 깨어나서 이렇게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미인들은. I am scarcely awake. 간신히 깨어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화장은이라고 시간 다 잡아먹었는데. I beg. 나는 용서를 구해요. 무엇을 대트야. You excuse me. 여러분들이 나를 좀 용서해 주기를 바래요. 이런 거예요. 늦게 나온 걸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My petals. 나의 꽃잎들은 여전히 all these oranges. 여전히 모두 정돈이 제대로 다 안 됐다 이거예요. 아주 화장하려면 멀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이해해달라는 거야. But the little prince, 그러나 그 어린 왕자는 couldn't restrain, 억제할 수가 없었다 이거야. 뭘 억제할 수가 없어? His admiration, 그의 그 감탄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 how beautiful you are. 아이고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 이렇게 또 아부를 떨었나 사실대로 말했나 모르겠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실제 그런 점도 있죠. 아름다운 여성은 우주의 기적 최고의 진화 과정의 최절정이에요. 그런데 앙컷만 그런 게 아니더만 그 뭐 극락조 보면 수컷이 그렇더만 또. Am I not? 뭐 이렇게 이제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워 멋져 이러니까는 나는 아니지요. 이 은큼 떠는 거 보세요.
지금 자기 보고 오는데 나는 아니죠. 뭐 이렇게 은큼을 떨어요. The flower responded. 그 꽃은 반응을 보였다. 달콤하게 말해. 나는 아니죠. 자기 기지요 이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And I was born. 나는 태어났어요. 언제 태어났느냐? At the same moment.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다네. 똑같은 시간은 뭐 as the sun.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똑같은 시간에 자기도 이렇게 출현했다. 태어났다. 모든 신화는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걸 표현하게 자기 권위랄까? 자기 존재의 강함을 나타내 신호고 빗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도 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부처는 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여자의 자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해대고 또 그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But the little prince couldn't restrain his admiration. Oh, how beautiful you are. 그러나 어린 왕자는 그의 감탄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오, 그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했네요. 생테쥐페리가 그의 여인과 아내에게 한 찬사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대요. 아름다운 여성들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들로부터 사랑의 쓰라린 시련을 당하고 첫 번째 연인에게는 시련을 당했어요. 직장도 시원찮지. 뭐 가진 것도 그렇지.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인생의 진실, 그 사람의 사람됨을 물량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가치 척도를 대니까 거기에서 쓰라린 시련을 당했어요. 생테쥐페리가. 이별을 거듭도 하고 또 결혼해서 살면서도 자기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고 말이야. 너 가진 게 뭐냐. 뭐 돈을 그렇게 벌어와서 되겠느냐는 둥 그 가시로 찔러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테쥐페리는 언제나 한없이 혼자 외롭고 슬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나 최고의 상태는 최악의 상태가 바로 옆에나 앞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대도요. The little prince could guess easily. 어린 왕자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쉽게. enough, 충분히 쉽게 짐작할 수 있었대요. 뭘요? 네트 이하의 내용이네요. 그 여자가 뭐뭐가 아니었대. any too modest. 어느 정도 너무 그 겸손하지가 않았다요. 이쁘니까 겸손할 리가 없죠. 오만하게 되죠. But how moving. 그렇지만은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moving and exciting.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여자였던 모양이네. 그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She was 그 moving이고 exciting이었다는 거죠. 감동적이었고 아주 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진 않았지만 말이야. I think 나는 그것이 is time for breakfast. 나는 아침 식사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부가 밥을 차려줘야 하는데 이 못난 놈이 시원찮은 놈이었는가 보네. 지가 먼저 호들갑을 떠난 거예요. 아침 식사할 시간이네요, 마님. 이랬는 것 같으네. 한번 생각해보니까. She added an instant later. 그녀는 그 즉시 즉시에 뒤에 한마디 덧붙였네요. 그 말 듣고서. If you 그대가 만약 말해 would have kindness. 친절을 가지고 있다면 직역해봅니다. 도싱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친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친절하게도 뭐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Of my needs.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당신이 친절하게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할 수 있다면 말이야. And the little prince completely abased. 그 말 듣자마자 어린 왕자는 어때요? 완전 얼굴이 뻘게 abased 당황해가지고 말해요. Went to look for. 무엇을 구하러 달려갔네요. 뭐를 달려갔느냐. A sprinkling can of fresh water. 스프링클링 물 뿌리는 통 있잖아요. 캔. 그 캔이 무슨 통이냐? 프레스. 신선한 물을 뿌려주는 통을 사러 갔는지 사다 놓는 가지러 갔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달려갔네요. 그 아름다운 여인 데리고 살라니까 참 그러네요. So 그렇게 그는 tended the flower. 그는 그 꽃을 배려를 했다는 거야. 생테쥐페리가 콘수엘로 그의 아내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한 모양 같으네요. 맞춰서 다니라고 욕본 것 같으네요. 텐디드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죠. 텐드라는 게 향하다, 경향이 있다, 뭐 도움이 되다, 보살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놈이 말이에요. 그 여성 꽃에게 그 배려니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메타포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그거 한 가지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꽃 있잖아요. 꽃에다가 이 스프링클링 캔 오브 프레시 워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도 뿌려주고 뭐 그러네요. So he tended flower. 그래서 그는 그 꽃을 배려했어요. Littleness and tameness. 작음과 길들임의 인식론, 존재로는 타자를 배려하는 문학 정신이며 철학을 의미합니다. 근데 근세 철학을 주체의 철학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이 주체를 자연 대상과 맞서가지고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고 해서 서구의 문명이 자본주의 문명이 발달해 왔어요. 그래서 서양의 근세 철학을 주체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체 자아의 철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타자가 수단화되는 거예요. 자연이 정복, 이용 이런 수단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 저항하고 비판 정신을 가진 생테쥐페리의 문학은 거기에 타자의 철학, 타자를 배려하는 문학을 이렇게 대립시키는 거예요. 거대 담론에 이 리틀 프린스를 이렇게 대비시키듯이요. 왜냐하면 나와 너라는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로는 이 광활한 우주세계에서 지극히 작은 차이와 다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천천히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면 생테쥐페리 문학은 알 수가 없어요. 작은 차이의 다름에서 너도 생기고 나도 생기고 꽃도 여러 종류고 다양체 우주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동일성과 필연적인 법칙성만이 우주에 지배한다면은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작은 차이와 다름을 인식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 위치를 평가하시기를. 너와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는 무나 마찬가지로 아예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이와 다름을 무시해버리면은. 이것이 생테쥐페리의 작음과 길들임의 인식론과 존재론인 거예요. 이런 철학적인 좀 어려운 얘기 했다고 저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생테쥐페리의 문학은, 어린 왕자의 문학은 그냥 별로예요. 그냥 유명하다니까 한번 읽어볼까 하지만은 So too 그렇게 역시나 말이야. She began very quickly. 그 여자가 매우 빠르게 뭘 시작을 했다는. began의 목적어가 to torment네. 괴롭히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to torment가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네. began의 목적어니까요. 그럼 누구를 괴롭히기 시작했네. him 그를 괴롭히네. 이 나쁜 인간이네. 괴롭히네. with her vanity 그 여자의 허영심으로 남자를 들들 볶아대네. 이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 아니고 나쁜 여자라고 해야 하네. 뭐라고 해야 하네. 말이 안 나오네. which was 그것은 뭐뭐이었다. 앞에 있는 것을 받아서 얘기하죠. 뒤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if the truth be known 그 진실이 알려진다면 말이야. 그것은 그 허영심은 말이야. 그 허영심이 미리 알려졌더라면 말이야. 어떻게 돼요? 리틀 조금은 difficult 어려웠을 건데 말이야. 다루는데 그 여성을 다루는데 to deal with 거래를 하는데 다루는데 사귀는데 조금은 힘들었을 건데 아마 미리 알려줬으면. 미리 알려줍니까? One day 어느 날 for instance 예를 들면 when she was speaking of 그 여자가 말할 때 그 여자의 네 가지 가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여자는 said to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에게 말을 했다네요. 그 네 가지 찔러대는 가시에 대해서 말을 했다네요. 궁금해 죽겠네. Let the tigers come with their claws. 사역동사 명령문이 나왔네요. 호랑이를 to come인데 여기 let가 사역동사니까 원형동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타이거는 목적어고 목적보호의 오형식인 거예요. Let the tigers come 오도록 합시다. 그 타이거는 뭘 가지고 오느냐? With their claws 발톱을 가지고 오게 하자 이거예요. 호랑이는 발톱이 무섭잖아요. There are no tigers on my planet. 그런데 말이야. 우리 행성 별에는 호랑이 같은 놈은 없다 이거예요. 호랑이가 없다 이거예요. The little prince objected. 어린 왕자는 objected. 반대했다. 반박했다 이거예요. object는 물건 대상인데 철학적으로는 그 주체에 대응하는 개체기도입니다. object가 subject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반대하다라는 동사도 돼요.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상상해가지고요. 자꾸 말을 틀려도 좋으니까 해봐야 됩니다. 사전 다 찾아봐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영어 공부 못해요. And anyway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타이거스는 don't eat weed. 타이거는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꽃이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빗대서 말한 거예요. 뭐 풋노트 여기 다 읽지 않고 설명하기 위해 쓴 글만 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허영심으로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텍쥐페리의 적극적인 행동주의 문학 정신은 말이에요. 찔러대는 힘든 가시들은 의미 있는 특별한 존재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고 주장하는 점이 위대한 점이에요. Understand? 삶의 고됨이나 힘듦이 없으면 삶의 독특한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다. 독특한 존재가 되는 길이 막혀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위대한 반고우의 헌구도 그림이네요. 반고우는 탄광지역에서 목회하면서 목사하면서 그 탄광 광부 노릇을 했어요. 이게 신고 다닌 그의 구두였대요. 왜 여기다 이걸 캡처해서 제가 올려놨느냐 하면은 생텍쥐페리의 문학의 어떤 메타포고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고흐는 그의 헌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와 독특한 특별한 관계성의 의미를 부여했을 거예요. 눈물 돌렸었고, 야, 내가 저 구두 신고 말이야 얼마나 어려운 깊은 땅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스토리를 떠올리면서 이 구두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의미인 거예요. 이런 구두의 헌구두의 스토리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 이 일도 하기 싫지, 천국 가면 또 일도 안 난다며 또. 일도 하기 싫지, 눈물도 흘리기 싫지, 고생도 하기 싫지, 수고도 하기 싫지, 그런 놈들 많습니다. 그게 다 심리적으로 신을 빙자하는 인간들의 그 술수가 그래요. 신의 이름으로 횡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극락을 가고 천국을 가려고 해요. 근데 그런 천국은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나왔잖아요. 그 가시가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태어남도 없는데요. 제가 몇 번 말을 했죠. 붓다도 원래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 포부를 가지고 출가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고행도 해보고 선수행도 명상도 다 해봤어요. 위대한 큰 스님들 다 찾아다녔네. 다 허망했어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새벽별을 보면서 우주의 별의 성주 계공을 보면서 말이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생긴 것이 있으면 또 덩달아 생겼다가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또 이렇게 사라지는 그 연기법을 통해서 무상과 무아의 세계를 눈뜨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는 세계를 알았던 거예요. 생이 없으면은 죽음도 없고 죽음도 없으면 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서 부처님 말하기를 나는 그거 연기법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나 있기 전에도 있었고 말이야. 이러면서 너희들이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도 좋다. 너희들이 스스로 경험해서 옳다고 믿거들랑 그러지 붙다가 말했다고 다 그냥 믿지 말라도 하고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런 말을 한 사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진실한 인간이었다. 예수도 뭐예요? 그대가 누구냐 하면 I am the son of man, 인자라고 자기를 지칭했어요.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 신의 아들로 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son of God부터 신의 아들로 이제 또 수식어구가 늘어나는 거죠. 종교도 경쟁해야 하고 로마 제국이 어떤 종교로 로마 제국을 단합을 또 통일도 시켜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신학자들이 아주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속삭이면서 세련되게 그 삼위일체 교리를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son of God이 되는 거야. son of man이라고 예수님은 했더구만 보니까. 나는 그런데 실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런데 액면 그대로 아이고 그런 게 다 옳다. 우리 부처님은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튀어나왔다. 아이고 사실이다. 인간성을 못 오고지 마세요. 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눈뜨시기를. 부처님은 또 그러셨더만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만. 예수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그 인간들이 말이에요. 종교를 만들면 자기 종교를 왕성하게 해서 호의호식하고 권한을 누려야 되니까 그놈의 교리체계가 그 경전이 자꾸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고요. 그 수식어구가 붙어버려요. I am not at all afraid of tigers. 나는 전혀 호랑이 안 무서운다. 호랑이는 풀을 안 먹으니까. She went on. 그는 계속 말했다. But I have a horror of draft.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미인은 무서워하는 거 있대요. I have horror. 공포심을 가지고 있대요.
오브는 여기서 뭐뭐의 대한입니다. 의가 아니고 바람 날 거 바람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대. 드래프트 이건 갑자기 불어닥치는 바람이에요. 통풍 바람. 이건 여성이 바람 피우는 것도 상징하는 그런 메타포예요. I suppose 나는 상상해요. 짐작을 가정을 한대요.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suppose 이런 형태로 말하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You wouldn't have a screen for me. 이제 나왔네요. 그대가 말이야 나를 위해서 스크린 바람막이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horror of draft 바람 피우는 공포 바람에 대한 공포심 그것은 that is bad luck 그건 불행한 거예요. for a plant 식물을 위해서 메타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되고요. 아름답고 화사한 장미꽃은 무슨 센 바람이 보면 꺾일 수 있으니까 너무 이쁘면 어떤 놈이 건드릴 수 있으니까 말이요. 바람에 대한 공포심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생떼쥐페리는 멀리 오래 떨어져 있는 동안 그의 아내 꼰수엘로가 말이야. 들려오는 소문이 하니까 바람을 피웠다는 어떤 놈하고 놀아놨다는 등 그런 말들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의심도 했어요. 그 텍스트에 나와요. 또 자기 의심했다고. 의심도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실제로 더러 바람을 피웠다고도 합니다. 근데 생떼쥐페리도 바람도 피웠더만 말이야. 이게 뭐 둘 다 똑같더만. 여기에서 문제의 중요한 본질은 성의 존엄성으로서의 현대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생각입니다. 페미니즘이 계속 지금까지 발전해 오면서 현대 문학이나 철학에 있어 주류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미투 운동도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하잖아요. 남자들이 턱턱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놈들은 또 그렇게 돼야 되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건 뭐냐. 오늘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보러 뭐라고 하지 마시고.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오늘 주제가 그건데요. 그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권리와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알았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항상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언젠가는 변해서 나 너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진정한 사랑은 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만 존중하고 나 사랑하지 않는데요 복수하려고 죽이려고 대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진정한 사랑을 노래한 아리랑과 소월의 진달래꽃이 생각이 나네요. 기억납니까? 아리랑은 아리랑 올라갔다 내려갔다. 응? 사랑한다가 있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가 오게 되어 있어요. 밤이 오면 아침이 오고 낮이 오면 밤이 오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관계를 형성할 수가 밖에 없어요.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가다가 뒤져라. 그렇게 노래한 게 아니고 발병이 나라 이거예요. 발병 나라. 발병 나면 혹시 돌아올라나 모르잖아. 아주 그 노래 속에도 술책이 들어있네요. 그러나 그건 위대한 술책이죠. 타자를 배려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만 긍정하고 예스만 하는 게 아니라 나 너 싫은데 역겨운데 나 그만둬야겠는데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은. 서울의 진달래꽃이잖아요. 가시리를 우리나라의 그 가시리 그것을 진달래꽃을 만들었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몽둥이로 때려 죽인다 이렇게 안 하고 가실 때에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는 길에 뿌리오리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이건 위대한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요. 이 아리랑과 진달래, 가시리 이런 동요나 노래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정서를 위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제가 그냥 허풍 떠는 게 아니고 꼼꼼히 연구해 보시기를. 리마크 더 리틀 프린스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애들이 또 힘쓰고 그 자신에게 속삭였네요. 남한테 크게 말하기 전에 항상 성찰해보고 자신에게 말해보고 이렇게 했어요. This flower is a very complex creature. 이 꽃은 굉장히 복잡한 생명이구나. 인간 존재는 복잡한 최고의 진화의 정점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At night, 밤에는 I want you. 나는 그대가 말해요. To put me, 나를 under glass globe.
유리 그 원통 유리 그 유리로 된 원통 안에 아래에다 나를 놓아주기를 원해요. 왜? 바람이 좀 밤에 말이야 나쁜 놈들이 덮칠라나 나쁜 놈들이 건드릴라나 뭐니까는 그 투명한 유리를 통 속에 이렇게 그거다 보호해 주면 안에서 훤히 보잖아. 나쁜 놈이 오나 안 오나. 그래서 냈다 보입니다. It is very cold. 매우 추워요. Where you live. 그대가 사는 곳은 매우 추워요. 외롭고 쓸쓸하고 사랑에 그립다 이거예요. In the place I came from. 내가 온 그곳에서는 너무 춥다 이거예요. 외롭다. But interrupted. 그녀는 중단시켰어요. herself 그 자신의 중단에. At that point 그 점 그렇게 말하는 그 대목에서 말을 못했다. 중단시켰다. She had come in. 그 여자는 왔어요. In the form of a seed. 씨앗의 형태로 왔다는 거야. 모든 우주의 거대 담론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She couldn't have known anything. 그 여자는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어요. of 뭐뭐에 대하여 any other world 다른 세상에 관해서 아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 embarrassed 당황하게 됐다 이거예요. 왜? of having let herself be caught on having let 그 여자 자신을 뭐뭐 하게 했음으로 인해서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caught on 붙잡혔다 들켰다 들켰다. 뭐다 들켰느냐 하면 The verge of such a naive, untrue, 순진한 거짓말을 verge라는 건 가장자리네. 거짓말을 입에서 막 금방 나오게 됐다 이거야. 막 거짓말을 하려다가 들킨 자신이 그 여자가 들킴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눈치채가지고 막 난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뭐 속내를 들키면 she coughed 기침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펴보세요. 기침을 몇 번 하느냐. 2 or 3 times 두세 번 한대요. 자기 속내 거짓말하는 걸 남에게 들키면 기침을 해야 된대요. In order to put the little prince in the wrong. 그리고 뒤집어 씌지요. 이제 자기 잘못을 거짓말하는 것을 시인하는 게 아니고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put 놓기 위하여 무엇을 놓는다. 어린 왕자를 잘못된 곳에 놓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을 뭐 제가 직역언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어린 왕자가 지가 거짓말하고 잘못했는데 뒤집어 씌는 거예요. 그 여성의 특징이 장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린 왕자가 잘못됐다고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말을 이제 돌려대는 거죠. The screen 바람막이는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남자가 말이야 자기 아내 바람 폈다고 하지 말고 이 바보 같은 놈 지가 잘 지켜주고 바람막이를 했으면 그러느냐고 이렇게 되치기를 하는 거죠. 되치기의 챔피언들이요. I was just going to look for it. 나는 막 그것을 말이야 구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거 바람막이죠. When you spoke to me. 당신이 말했을 때 막 내가 즉각 그 바람막이를 만들러 갔다 이거예요. Then 그러자 she forced her cough a little more. 그 여자가 말이야 기침을 다시 한 번 더 억지로 했다는 거야. 이 묘한 대화의 뉘앙스를 여러분 알아차리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다 느낄 수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건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기침을 해댔구만요. 포스트 억지로 기침을 했다는 거예요. 기침을 헐만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거짓을 속내를 들키니까 그걸 묘한 그 분위기로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기침을 해댔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he should suffer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from remorse 양심의 가책으로 후회로부터 여자가 바람폈으면 내 놈이 말에 잘못했으니까 그랬잖아.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후회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을 돌려대기도 기침도 하고 그러네요. Just the same 똑같은 방식으로. So 그래서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는 in spite of all the goodwill 선한 그 의지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 선한 의지가 뭐냐 착한 마음씨가 뭐냐 여기 that was inseparable from his love네요. 그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는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내가 착하게 살라고 선한 놈인데 말이야. 본성이 예를 들어서 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잘해주려고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 선한 의지와 그의 사랑은 떨어질 수 없이 일치가 돼서 그동안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더 리틀 프린스의 주어가 여기 이제 헤드가 이제 본동사가 나오네. 그 어린 왕자가 곧 그 여자를 의심하게 됐대요. 아니 이 대목 읽으면 눈물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생텍쥐페리가 말해요. 자기 아내와 떨어져서 별거하고 헤어져 살 때가 많았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바람을 피웠니 어떤 놈하고 만나는 걸 봤네. 그러니까 이 선한 의지에 착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사랑과 떨어질 수 없는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의심이 자꾸 들어오네 인정. 그래서 had soon come to doubt her. 그 여자를 의심하게 됐다 이거예요. 172 푸트노트. 실제로 그의 연인이나 아내는 거짓말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선한 의지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괴로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 커플은 만나 사는 날보다 헤어져 사는 날들이 너무 많고 길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서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뭔가. 갈등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차이와 다름의 갈등이 없는 인간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저 사람 부부들은 엄청 그 인고 부부다. 다투지도 않는다. 남녀 일어의 극치다. 근데 거기에는 폭력이 숨어 있어요. 고통이 숨어 있어요. 어떤 한쪽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한쪽이 순순히 따라가는 거죠. 말도 못하고. 이 존재의 세계는 말했잖아요. 작은 차이와 다름으로부터 너도 있고 나도 나라는 존재 가치를 갖는다고. 그러므로 어떤 우주의 존재자도 어떤 인간도 차이와 다름의 다툼, 싸움이 없는 곳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 차이의 다름을 긍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해서 더러 싸울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긍정하기를 인정하시기를. He had taken seriously words. 그는 너무 심각하게 어떤 말을 받아들이곤 했다 이거예요. 그 위치는 뭐냐? 이 words를 말해요. 그 말들이 were without importance.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말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본인이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는다 이게. 생텍쥐페리가 그런 것 같으네요. 저놈 지 말하는 것 같으네. And it made him very unhappy.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그를 매우 불행하게 만들었대요. 이런 글을 여기에다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의 대사에다 이렇게 쓴 것은 다 못다한 자기의 사랑의 진실을 자기 아내 콘수엘로에게 읽게 시키려고 한 거예요. 사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의 아내 콘수엘로는 엉엉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텍쥐페리의 진정한 인간성, 그의 사랑을 느끼고 말입니다. I ought not to have listened to her. 지금 생텍쥐페리가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 여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듣고 이러면 안 됐는데 말이야. He confided to me one day. 그는 어느 날 속내를 털어놨대 나에게. one day 어느 날에. 속내, 그동안 마음속에 감추어뒀던 속내를 털어놓고 말했대요. 이건 이런 식으로 이 문학의 플로트가 이렇지만은 화자와 어린 왕자의 대화지만은 사실은 생텍쥐페리가 헤어진 자기 아내와의 대화예요. 속내를 털어서 이제서 말하는 거예요. 문학 형식을 빌려서. one, 사람은 one 하나지만 한 사람을 대명사합니다. never ought to listen.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to the flowers. 꽃에게 듣지 말아야 한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싸먹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의 배우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One should simply look at them. 사람은 단순히 그 여성들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숨을 쉬어야 한다 이거예요. Their fragrance. 그 여성들의 그 향기를 숨쉬어 맡아야 된다 이거예요. Mine perfumed all my planet. 나의 것은 온 나의 행성의 별에 향기를 품어댔어요. 자기 콘수엘로 아내를 말해요. 이 마이라는 나의 것인데 나의 것 속에 그의 꽃이 들어있는 거죠. 콘수엘로 그의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웠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자기 아내를 위로하네요. 죽은 다음에 이 글을 뭐 살아서야 뭐
1년 정도 털고 온 다음에 그 이듬해 가서 죽었으니까, 비행기에 정찰 중에 사라졌으니까, 그때 이미 그 이듬해에 그 미국에서 어린 왕자가 출판됐다죠. 정확한 연도와 날짜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1년 후에 출판됐대요. But I didn't know. 나는 알지 못했어요. How, 그 방법을 몰랐다 이거예요. Take pleasure, 즐기는 방법을 몰랐대요. 어떻게 즐기는지. Take pleasure는 즐기다 하는 말이죠. 어디에서 즐기다. In all her grace, 그 여자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내가 즐기는 방법을 몰랐다 이거예요. 생텍쥐페리는 아내의 발톱이 달린 말들의 마음이 상해 이별을 결심하고 먼 곳으로 떨어져 오랜 동안 살기도 하면서 나중에 아내의 말들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내가 판단했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말만 듣고 그냥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기를. One should simply look at them and breathe their fragrance. Mine perfumed all my planet. 사람은 단순히 향기만 바라보고 숨쉬어 그 향기를 맡기만 해야 된대. 나의 꽃은 나의 온 별나라의 향기를 풍겼대요. 여성의 특성은 논리적인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을 액면 그대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언어로 나타내는 그 이면의 정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생텍쥐페리의 여성관이에요. 이런 문제의 중요한 본질은 남녀의 성적인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며, 더욱 중요한 점은 차이와 다름을 선하게 인격적인 문제로 비화해서 비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았죠? 진정한 사랑. 왜 이런 문학적인 감상과 이런 철학적인 대화가 필요하냐.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말하고, 말은 뭡니까? 논리고 사유고 어떤 타당성 있는 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공부 좀 해야 해요. 고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독해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중요한 본질은 남녀의 성적인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 페미니즘이에요. 더욱 중요한 점은 뭐냐? 차이와 다름을 말입니다. 선하게 문제로 비난하지 말라 이거예요. 차이와 다름은 우주의 생성의 근본 원리예요. 여자 있고 남자가 왜 생겨요? 차이와 다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너와 내가 왜 이게 존재해요? 차이와 다름. 차이와 다름이 없으면 동일성만 우주를 지배하는데 그건 추상의 무의 세계나 다름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가로 안에다 넣고 말아야 돼. This terrible clothes, 이 발톱에 대한 이런 이야기. Disturbed me so much. 나를 굉장하게 마음을 뒤집어 놓았던 그 발톱 있잖아요. 찔러대고 가시 이야기, 발톱. 여자들 발톱 가시. 그 여성만 그런가요? 남자는 더 안 그러려나? Should only have filled my heart with tenderness and pity. 우리가 이 발톱의 이야기를 말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그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한다 이거예요. 오로지 뭘로? 텐더니스,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and pity, 동정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여성을 대했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어리석게 받아들여가지고 못 살겠다 헤어지자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And he continued his confidence. 그는 계속해서 그의 속내를 털어놨다 이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길래. 그 아내한테 미안하니까 계속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를 써가지고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려고 조금 과장을 한 거고요. The fact, 사실은 뭐뭐이었다. 주격보호가 길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형식인데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는, 사실은 내가 몰랐다. 뭘 몰랐어? How to understand anything. 어떤 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모르고 고지고식대로만 했다 이거야. 융통성 없이.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I ought to have judged my deeds and not my words. 내가 뭐뭐 했어야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말이야. 뭘 보고 판단해? by deed.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not by words. 말을 보고 판단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말이야. 행동을 보고 해야 하는데 덜렁 말만 듣고 상처 입고 아이고 못 살겠다 헤어지자 그랬다는 거예요. She cast her fragrance. 그 여자는 뿌렸다. 그 여자의 향수를 뿌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radiance, 눈부신 아름다움을 over me, 나에게 뿌렸다 이거예요.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리고 더러 불평하고 가시로 찔러대고 투덜대는 건 단순한 말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인간 언어는요,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을 공부하면 그렇습니다. 게임 언어 이론이 있어요. 게임이라는 거 언어가 1대1로 대응해서 신이라는 언어가 있으면 그 1대1로 대응해 신이 진짜 있는 걸로 하면 안 된다. 게임이라 이거예요. 나 죽겠어 이러면 진짜 죽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쁘다든가 좋다는 메타포예요. 알레고리나. 여성들이 뭐라고 가시를 찔러대고 불평하는 투덜대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라 이거야. 알아들으시죠? I ought never to have run away from her. 나는 절대로 그 여자로부터 말해 멀리 도망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말해 헤어지자고 하고 지금 하니까 후회받고 배. 그래서 지금 이 문학을 통해서 자기 아내에게 사과하는 거야. 미안하다고. 저는 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문학을 읽으면서요. 이 생텍쥐페리도 여전히 그 근세 철학에 머물고 있구나. 고대 패러다임 속에 있구나. 어떤 점에서는 그렇다는 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유명한 러브스토리 알죠? 러브스토리의 유명한 대사 기억나나요?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랬잖아요. 현대 페미니즘의 성서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간의 성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 이거야. 내 의사에 상관없이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만 no 안 된다 이거야.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헤어지자. 이것을 인정해야 성의 자기 결정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의 존엄성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나 너 사랑한다. 내 너 역겨워서 너 역겹다는 말 안 해야 돼요. 그만 헤어져야 되겠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깨끗하게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가시리와 아리랑과 소월의 진달래꽃에처럼 진실한 사랑의 의미처럼 말이야.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몽둥이로 들고 너를 때려 죽이리다. 이러지 말고 영변의 약상 진달래꽃 아름따다. 쬐끔 따다가 뿌려준 것도 아니고 아름따다가 뿌려주면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그 아름따다 길에 가시는 길에 자기를 역겹다고 떠나는 임에게 그 뿌려준다. 이런 시가 이런 위대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노래한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니까요.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다가 나 너 보기 싫다 헤어진다 그러면 이 어놈의 새끼하고 배신했다고 그러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모든 그 인간의 선악 이원론의 그 사유체계예요. 기독교의 지옥이란 바로 그걸 의미해요. 사랑한다 하는 것과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헤어지겠다 이쪽은 인정 안 해요. 생만 인정하고 죽음을 부정하니까 죽음이 없는 천당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놈은 다 차이가 다름 있는 놈은 지옥에다 몰아 넣어버리려고. 생텍쥐페리가 그의 아내에게 이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사였으며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죽는 순간까지 행복한 마음으로 넉넉히 혼자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때문에 생텍쥐페리가 파란 하늘에서 사라졌다고. 물론 그것만 건 아니지만 I ought to have guessed. 나는 짐작을 했었어야만 하는데 그걸 짐작하지 못했다. All the affection. 모든 애정을 내가 짐작을 했어야 하는데 이 애정이 뭐냐. net 이하에 형용사절이 붙어있네. 부연설명을 하려고 미진하니까 lay 놓여있는 모든 애정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었어야 하는데 말이야. 어디에 놓여있는 behind 그 뒤에 숨어있는 her poor little stratagems 그 여자의 서투른 작은 그 술책 그런 투정하고 뭐 가시를 찔러대려는 말 있잖아요. 발톱 그런 것들이 그 여자의 서투른 작은 술책 그 배후에 놓여있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Flowers are so inconsistent. 꽃들은 너무나 모순돼요. 모순적이에요. 변덕스러워요. 그러면서도 또 뭐 할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해 가죠? But I was too young. 나는 너무 어려서 투투 문장에 너무 어쩌어찌해서 어쩌어찌 못한다 이거죠. 나는 너무 어려서 뭐 하는데 to know 알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How to love 그 여자를 사랑하는 법을 알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말이야 몰랐다 이거예요. 이게
꼰수엘로 생떼치 베리의 아내였고 이건 생떼치 베리네요. 이 중간에 큰 나무가 가로 있네요. 그리고 애타운 그리운 표정이네요. 이 그림이 아주 문학적이네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I ought to have guessed all the affection that lay behind her poor little stratagems. Flower so inconstant, but I was too young to know how to love her. 나는 그녀의 서투르고 작은 술책 뒤에 놓여있는 모든 애정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짐작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 꽃들은 너무나 모순적이에요. 변덕스러워요. 그러나 나는 너무 어려워서 그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헤어졌다. 미안하다. 그가 다른 데서 사랑은 선한 의지와 분리될 수가 없다고 말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녀의 선한 의지를, 그 아내의 선한 의지를 의심하면 안 되는데 오로지 생각이나 말의 차이와 다름만 있을 뿐인데 그 차이와 다름을 긍정해주고 저 차이와 다름의 언어를 해석할 때 선하게 이분법 체계로 비난하지 말고 헤어지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특히 부부와 가족 간의 가장 중요한 디스플린이다. 수행의 과제다 이겁니다. 오늘 제가 조금 열내가면서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통전적인 그런 그 참여와 감동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목석처럼 얘기할 수가 좀 없었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